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보도록 할 텐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딱 여기 장기 이평선의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돌파를 해줄지, 이평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기도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그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오늘 살짝 매도를 한다라는 모습들을, 수급 동향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움직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이평선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 하단 구간에서 1800원 정도 지지 추세, 이동평균선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조정을 살짝 받고 뚫어주면은 다시 2,000원 수준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 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2,0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 위에서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들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늦더라도 이렇게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거친다라고 하면 일단 늦더라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의 우려감들이 좀 있었었죠.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었을 때 구리 가격 하락 여파로 인해서 별도 이익이, 당기순이익의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추후에 현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걸로 좀 실질적으로 재무 회계상에서는, 재무상에서는 마이너스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물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해지가 되기 때문에 큰 현금 유출은 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감들도 좀 만회가 될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주라고 했습니다. 수주. 연결 이익에서도 별도 이익이, 여기서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증가되겠지만은 단기 순이익이 좀 축소가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별도로 적자가 좀 나더라도 잠정이지만 확정 실적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축소되면은 그래도 수주가 좀 많은 상태에서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들의 좀 우려감들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사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신규 수주 확대로 올해 초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상반기 말이다라고 하면은 1분기, 2분기 말까지, 2분기 말까지의 기준으로 4만 메트릭 톤을 상회하고 있다, 수주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장부상 손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선물 평가 손실, 이게 장부상 손실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전부터 뭐 했지는 하긴 할 건데 이게 또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선물 평가 손실, 해지를 하기 위한,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 변동성으로 손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것들인데, 이런 해지를 하기 위한 평가 손실이 좀 났다. 장부상에 반영이 좀 됐는데, 향후 실물 돈이 투입되는 시점에 매출 인식과 매출 원가로 전환돼 인식된다라고 해서 회사의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3분기에 이 손익을 반영을 시키는 손익에서 3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플러스로 될 거기 때문에 현금 지출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영업이익이 줄 수는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반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4억이 나왔는데 151억이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130억 가량이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높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매출을 촉진시키는 한편 밀착 경영을 통해 신규 수주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수주가 대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미국 쪽이지 않습니까? 미국 쪽인데 우리 11월 달쯤 되면은 사우디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조금 버틸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모멘텀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베스트고,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를 뭐 우리는 일단 주식의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세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11월에 방한을 해서 사우디의 신도시 건설에 협의를 한다. 이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는데 주요 의제가 원자력 발전 그리고 네옴시티라는 거죠. 네옴시티라는 것들은 서울의 44배 정도 수준에 육박을 하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사실 이 기사들은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두바이 모텔이래. 죄송합니다. 두바이 모텔로 죄송합니다. 서울의 44배 신도시를 조성을 한다. 네옴 신도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끝에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신도시를 하는 것들인데, 조감도는 이런 것 같아요. 옥사곤 산업도시, 여기에 아마 해상풍력도 들어갈 거고 태양광 패널도 다 있을 거고 수소도 다 지을 거고 아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그린 수소라든가 이게 아람코 사우디가 약간 그거잖아요. 그 아람코가 석유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로만 조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여기 이건 아니고, 자, 그 내용들이 뭐 다른 기사에는 있는데 이 기사에는 없네요. 일단은 아람코의 석유 비환경적인 뭐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서 자급자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출 것이다. 그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추고 로봇이 물류와 보안, 기사 노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다.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지속적인 실적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사우디가 앞으로 이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큰 도시를 짓는데 전선이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상 풍력, 그린 수소, 태양광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케이블이 필요가 없을까요? 인터넷도 연결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인프라가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인프라가 다 투자가 되는 건데 서울의 44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금액으로 치면은 1,000몇백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650억 조성이 됐지만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건물에만 들어가는 전선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액수의 전선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리 가격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들이고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니까 여기에 250만 호 주택 공급, 1.5조 빗물 터널 이런 것들 다 건설해야 되는 해상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그렇고 인프라 조성해야 되고 전선 깔아야 되고 초고압 케이블 깔아줘야 되고 태양광 그런 해저 케이블이 되겠죠. 태양광 전용 케이블 깔아줘야 되고 수소 연료전지를 하더라도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초고압 케이블도 설치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발전소 같은 경우에서도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것들도 보고. 자, 이런 경우에서 네옴시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선업계에도 들어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한번 좀 가져볼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철근도 마찬가지고 일부 자재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수의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는 게 건설주들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고 원전주들 올라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잠깐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외를 살짝 받고 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테마가 형성이 됐었던 것처럼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주가 누가 있느냐. 근데 이게 11월 달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시장에. 이게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거.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게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11월이 온다라고 하면은 잠정 실적도 확정 실적으로 바뀔 거고 보고서도 나올 거고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을 시점에서 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런 모멘텀들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기를 바라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기 이평선에서 주종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뭐 돌파를 할지 아니면 주종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줄지 외국인들이 오늘 살짝 장중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는 뭐 무시하고 살짝 주종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런 부분들 제 개인적인 뭐랄까 투자의 그런 큰 틀, 모멘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